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기술 문서죠. RFC 7519를 통해서요. JSON 웹 토큰, 그러니까 JWT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목표는요. JWT가 도대체 뭐고 또 어떤 정보를 담아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핵심을 좀 알아보는 거예요. 특히 웹 환경에서 정보 주고받을 때 어떻게 이걸 안전하고 간결하게 쓸 수 있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 보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JWT는 요즘 웹 서비스에서 인증이나 정보 교환할 때 정말 많이 쓰이는 중요한 표준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RFC 7519 문서가 바로 그 기술적인 바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JWT가 정확히 뭔가요? 문서 보니까 컴팩트하고 URL 안전한 방식으로 클레임을 표현하는 수단 이렇게 되어 있던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 쉽게 말하면요. 그냥 두 대상 사이에서 정보를 JSON 객체 형태로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한 어떤 약속,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클레임이라는 거는 정보 조각들이에요. 예를 들면 사용자 아이디나 이름, 권한 같은 거요. 이런 정보들을 JSON 형식으로 딱 묶어서 토큰으로 만드는 거죠. 컴팩트하다. 그러니까 크기가 작다는 게 중요한 특질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왜 중요하고 주로 어디에 쓰이나요? 크기가 작으니까요. HTTP 헤더나 URL 커리 파라미터처럼 좀 공간이 제한적인 환경에 넣기가 좋은 거예요. 이 클레임들이 담긴 JSON 객체가요. JWS 구조에서는 이제 서명될 내용, 즉 페일로드가 되고요. 또 JWE 구조에서는 암호화될 내용, 그러니까 평문이 되는 거죠. 방금 JWS랑 JWE 말씀하셨는데 그건 또 뭔가요? 어떤 기능이죠?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JWS는 이 제이슨 정보 있잖아요. 클레임셋. 여기에 디지털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맥이라는 걸 사용해서 정보가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걸 보증하는 방식이에요. 무결성이죠. 무결성 보증이요? 네, 반면에 JWE는 정보를 아예 암호화해서 내용을 숨기는 거예요. 기밀성을 위한 거죠. 그렇군요. 하나는 위변조 방지, 하나는 내용 숨기기. 그렇죠. 그래서 JWT는 JWS를 써서 신뢰성이나 무결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JWE를 써서 기밀성을 보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요. 보안을 위한 장치들이군요. 그럼 JTWT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 그러니까 클레임들이 들어가나요? 이게 실제 사용법이랑 바로 연결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JWT 클레임 셋이라는 제이슨 객체 안에 여러 클레임들이 이름값상으로 들어가는데요. RFC 7519 문서를 보면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도 잘 호환되도록 몇 가지 등록된 클레임 이름들을 정의해놨어요. 이게 필수는 아니지만 되게 유용하게 쓰이죠. 표준 클레임 같은 거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예를 들어 EIS는 토큰을 누가 발급했는지 발급자를 나타내고요. 서브는 이 토큰이 누구에 대한 건지 그 주체, 예를 들어 사용자 아이디 같은 걸 담아요. 그리고 AUD는 이 토큰을 누가 받아야 하는지 그 수신 대상을 지정하고요. EXP는 만료 시간이에요. 이 시간 지나면 토큰은 못 쓰게 되는 거죠. 만료 시간 중요하죠. 네. 그리고 NBF는 이 시간 이전에는 쓰면 안 된다는 거고 IAT는 언제 발급됐는지 그 시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JTI라는 건 토큰마다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해서 혹시나 재사용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되고요. 걸 알 수 있겠네요. 유효기간이나 발급자, 대상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거죠. 이런 표준화된 정보 덕분에 토큰의 생명주기나 주체들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럼 실제 서비스에서는 이런 특징이 어떻게 활용되는 건가요? 바로 그 점 때문에 JWT가 아주 유용한 건데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웹사이트 같은 데 로그인을 해요. 그러면 서버가 사용자 아이디 sub나 토큰 만료 시간 EXP 같은 정보를 담은 JWT를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딱 보내주는 거죠. 네네. 그럼 사용자는 그 다음부터 뭔가 요청을 보낼 때, 예를 들어 API를 호출할 때 이 JWT를 HTTP 헤더 같은 데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일종의 증표처럼요. 그렇죠. 요청을 받은 서버는 먼저 그 토큰의 서명, JWS나 암호화, JWE 상태를 딱 검증해요. 이게 믿을 만한 토큰인지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EXP 클레임 봐서 만료 안 됐는지,
또 AUD 클레임으로 자기가 받는 게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해서 사용자를 인증하거나 권한을 주는 식이에요. 뭐 따로 어디 서버에 세션 정보를 저장하지 않아도 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서버 부담도 줄겠네요. 그럼 JWT는 항상 서명이나 암호화 이런 보안 조치를 꼭 해야만 하나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Unsecured JWT라고 해서 서명이나 암호화 없이 그냥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럴 때는 헤더의 LG 값을 none이라고 설정하는데요. 그럼 보안이 아예 없는 거 아닌가요? 간에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Unsecured JWT는 반드시 TLS나 HTTPS처럼 전송 과정 자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환경에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네, 그건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JWT는 JUS인 객체를 써서 클레임이라는 정보를 표현하고 이걸 JWS, 서명이나 JWE, 암호화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크기는 작은 그런 토큰이네요. 특히 웹 환경에서 인증이나 정보를 주고받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간결함, 그리고 표준화된 구조 덕분에 서로 다른 시스템끼리도 잘 통하고 또 필요에 따라 보안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죠. 오늘 JWT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활용까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거나 탐구해 볼 만한 질문 혹시 던져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아까 JWT가 서명 JWS로 무결성을, 암호화 JWE로 기밀성을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전달하려는 데이터 자체는 뭐 비밀 정보는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누가 이걸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이런 경우. 또 반대로 데이터 내용은 반드시 숨겨야 하는데 뭐 누가 보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각각 서명 JWS와 암호화 JWE 중에 어떤 걸 우선적으로 써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JWT의 보안 기능을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더 깊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